6월 9일 월요일이죠. 한국 시간은 미국 시간은 6월 8일 지금 서부 시간으로는 8시 45분 아침입니다. 머스크에 이어서 파월도 잘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곧 새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백악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못마땅히 했죠. 금리 내리지 않는다고. 자, 연준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트럼프. 후임 의장 인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이 쏟아내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함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현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된 결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출범 후에 월가에서 관측한 그림자 의장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가할 수 있는 최대 압박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파월은 이제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그 전에 트럼프가 후임자를 미리 선정해서 파월 의장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파월 의장 레임덕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요. 자, 트럼프는 파월 의장 후임으로 언급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한 조기 해임을 검토했다가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러트릭 상무장관의 만류로 이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독립성이 보장된 연준 의장을 해임하면 미국 경제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구조적 위기가 터져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게 이들 참모들의 경고였습니다. 한편 이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발 대규모 무역 정책 변동성에도 비농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금요일날 발표된 비농 지수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주지 못했던 거죠. 자, 시장에서는 자, 이달이죠. 자, 17, 18일로 예정돼 있던 FOMC 정례회에서 과연 기준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무역 협정 영국 런던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지금 반응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주말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6,050일 꼭 요럴 때 되면 트럼프가 또 한번 액션을 취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지금 파월 자르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것만 또 잘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성공적 주식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서는 뉴스를 해석하는 힘, 해석된 뉴스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렇게 선정된 종목을 정확한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는 것 이런 실질적인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와 머스크는 과연 끝난 사이인가? 일단 한판 붙고 난 다음에 머스크가 화해 제스처를 내비쳤는데 트럼프가 미친놈 하면서 일단 거절했잖아요. 아마도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선을 넘어선 도발에 트럼프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또 할아버지 화나시면 노인네들 화나면 그거 진짜 풀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 요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고 최고 권력자죠. 미국의 현 대통령과 세고 최고 갑부 트럼프와 머스크의 전쟁이 자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등을 돌린 머스크가 급기야 앱스타인 문건까지 거론하며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린 상태인데요. 머스크는 관련 게시물을 다시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머스크와 자신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손절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또 머스크가 야당 의원들을 후원할 경우에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시점상 지난 5일이었지만
자, 6일 새벽에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문건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앱스타인 문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문서죠. 사망을 했는지 피살을 당했는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데요. 머스크의 앱스타인 문건 언급은 단순한 말다툼 차원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의 정치적 파장을 가하기 위한 중대 발언으로 해석이 되었죠.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오래된 뉴스라며 이미 수년간 이야기돼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의 변호사조차 내가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오래된 뉴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죠. 하지만 또 미국 현지에서는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2019년 수감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월가의 큰손인데요.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머스크의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소속의 스티븐 린치 연방 하원 의원과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 하원 의원은 자, 본디 법무부 장관과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타인 문건을 더 빨리 공개하고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자,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FBI는 남은 문건의 공개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관련자 명예훼손 우려로 공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명예훼손 이 소송이 굉장히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 법무 이제 법 쪽에서조차 이미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사망해 실체 규명이 어려운 만큼 앱스타인 추문이 다시 확대된다고 해서 현지 대통령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근데 살짝 뒤집어 보면 그래서 머스크가 던진 거죠. 실체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치 카더라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이미지를 확 깎아먹는 거죠. 자, 트럼프는 머스크가 민감한 앱스타인 문건까지 건드린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심지어 머스크를 대단한 마약 중독자, 빅타임 마약 중독자라고 표현하면서 머스크의 충동적 행동이 약물의 영향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4월 중순 머스크와 베선트 재무장관이 임시 국세청장 후보 인선을 두고 갈등을 벌인 사건은 유명하죠. 당시 트럼프는 베선트 장관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스티브 배넌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오벌 오피스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였고 머스크는 웨스트윙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이제 그때 트럼프가 TV 보고 있었대요. 근데 둘이 막 말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가 야, 그만해, 응? 그만해. 계속 싸운 거야. 그만하라니까 계속 싸운 거야. 그만해 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끝까지 가니까 너이씨 하면서 베선트 손을 딱 들어줬고 그때 이제 머스크가 밀렸네 하면서 이제 그랬다는 말이 있죠. 자, 머스크는 몸싸움 와중에 어깨로 베선트 장관의 가슴께를 들이받기도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미국에서 바이올런스가 말이 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을 보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I think so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I have no time. I don't need to. 영어를 막 쓰시네 팀장님. 다시 넘어서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며 나는 그것이 매우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국방부와 나사 등 정부 기관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대항을 물색 중인데요. 해당 기관들은 지난 5일 트럼프와 머스크 충돌 이후 로켓랩, 스토크 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들을 접촉해서
이들의 로켓과 우주선이 어느 단계까지 개발 제작되었는지 정부 임무 투입은 언제 가능하게 될지 등을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내거나 돌아오도록 할 때 쓸 수 있는 미국 우주선은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이 유일무이할 정도로 미국 정부기관들은 스페이스X의 로켓과 우주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주말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쪽쪽쪽쪽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 특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뉴스 좀 흘리고 여론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끝났다 하면서도 또 그 다음도 또 바로 뒤집는 게 또 우리 트럼프의 또 특징이잖아요. 자, 트럼프와 헤어진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치인을 향해서 신당 창당을 협력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공개 설전 이후에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앤드류 양이 머스크에게 3정당을 함께 만들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머스크가 아니라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앤드류 양은 미국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몇몇 지인들도 그와의 연결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은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수년간 미국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24시간 더 기다리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자, 양은 민주당 출신 대만계 정치인으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해 월 $1,000의 기본소득 제한을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었죠. 2021년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후 당을 나와 2022년 중도 개혁 성향의 전진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양당제에 대해 미국 정치 체제는 기능 불능해서 양극화로 이제는 그보다 더 악화됐다며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정치 운동은 무소속 인디펜던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더 이상 미국인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양은 관료주의와 정부 낭비, AI, 자동화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등의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자신과 머스크가 공통 분모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 역시 어떤 중도나 균형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생각하고는 덧붙였습니다. 양은 머스크가 합류하면 제3정당이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전국에 50만 개 이상의 지방 선출직이 있고 그중 70%는 경쟁자가 없고 자금력과 조직력만 있으면 수천 명의 무소속 또는 3당 당선자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감세 법안 등 갈등 속에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해당 투표에는 560만 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이 중 80%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이튿날 미국에는 중간층 80%를 대변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국과는 좀 다른 거 아시죠? 한국은 사실 제3당, 제3 그 약소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힘들죠.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정치가 나의 투자, 나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빡 돌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공화당한테도 실망하고 민주당한테도 실망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최소한 트럼프가 아닌 머스크가 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 우리 이 테슬람들 또 장난 아니겠죠. 저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가입할까? 제가 가입해봤자 별 영향은 없겠지만 두 번째는 그렇죠.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 요소일까 부정적 요소일까? 마음 같아서는 정치에 완전히 손을 떼기를 원하는데 지금 머스크가 추구하는 스페이스 X라든지 그다음에 FSD라든지 모든 것이 정부 규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도치 수장을 맡기로 한 다음부터 머스크의 마음속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그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성인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갖게 되는 세 가지 크게 있는데 바로 돈,
권력, 섹스. 근데 이제 20, 30대는 이제 성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중년이 넘어갈수록 이 권력에 대한.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 노땅들이 그렇게 늙어서까지도 막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팀장님 모르는 게 없어. 제가 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또 심리학도 전공을 했고.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소식은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 반대 시위가 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급기야 마스크 착용 금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해 버렸고요. 이 가운데는 지금 한인들도 체포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의 불체자 단속 반발 격하에 시위대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LA 총영사관도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로 한인 체포세를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오늘도 헐리우드과 LA의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또다시 구경거리를 만들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체자들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 미국 페타민 정말 마약 때문에 트럼프가 이러려고 하는가? 아니죠. 고용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내에서 노동력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 속에 이게 한 퍼즐의 조각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나라죠, 여러분? 이민자들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오랜 과거로 넘어가면 청교도, 메인플라워 타고 그들이 단지 일찍 신대륙에 와서 깃발을 꽂았다는 이유만으로 뒤이어오는 이민자들을 이렇게 기득권의 힘으로 한다는 것조차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서류 미비 한인들 같은 경우는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비자로 들어왔다가 뭐 영주권 신청 수속에서 뭔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불체자로 전락한 이들이 대부분이랍니다. 타인종은 잘 모르겠고 한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불확실성과 악재가 해결되기 전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6천을 가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사실 무역, 중국, 시진핑 비트코인 한 15만 때리고 있었어야죠. 그렇게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지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조금 전에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는 열대 폭풍 형성해서 허리케인이 또 일어나고 또 들어왔고요. 뭔가 지금 뭐 콜롬비아에서 미 대선 주자가 피격당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키는 투자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미국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또 똘똘 뭉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앞에서는 동맹이라더니 러시아가 비밀 문서에 중국은 적이라고 명시한 비밀 문건이 이번에 또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방팔방이 막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는 투자하면 또 미즈노라 아닙니까? 그렇죠? 심한 변동성의 장세를 이용한 수익의 극대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미즈노를 구독해 주시고 또 VIP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데요. VIP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종목 선정 및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우주 국위 공부방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단에 보이시죠? 공부방 지원 링크. VIP 멤버십을 가입한 후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커피 해당이 안 됩니다. 우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셨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놀의 이 소식, 저희 뉴스, 저희 미즈놀 채널 구독하시면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게 24시간 속보 뉴스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굵직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